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 이 주말 잘 보내요. 헤이 어디 새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아. 네네. 안녕히 가세요. 왜 이러지 이거?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다리도 그렇네. 오늘 너무 무리했나? 아닌데. 왜 이러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 여보세요? 민수야. 아니, 지난번에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 오셨을 때 그때 증상이 어땠냐? 맞다. 그때는 갑자기 한쪽 팔 다리가 감각이 없으시다가 안면마비도 오셨지. 왜? 그거 빨리 병원 가야 돼. 병원이라고? 알겠어, 고마워. 여보세요? 119죠? 제가 걷다가 갑자기 편층 마비가 와서요. 점점 얼굴에도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귀가 도중 갑자기 왼쪽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을 느낀 4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하시죠. 네, 오늘은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경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 바로 허혈성 뇌졸중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거든요. 네. 허혈성 뇌졸중이 정확히 뭔가요? 네,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뇌 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뇌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고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뇌 혈류 감소에 의해 뇌 기능 이상이 생겼지만 혈전이 혈관을 막기 전에 녹아서 없어지게 됐을 때 그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소실되게 되는데요. 그때 뇌 조직의 괴사 없이 뇌 기능이 회복되면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과 일과성 허혈 발작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입니다. 저는 뇌와 관련된 질병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이게 뭔가 생명과 가장 직결된 그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혈성 뇌졸중은 그러면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뭘까요?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 심장성 색전증, 그리고 작은 동맥이 막히거나 아니면 동맥박리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동맥경화증인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흡연으로 인해서 손상된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좁아진 부위로 인해서 혈액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좁아진 혈관 부위에서 혈전이 생성되어서 혈전이 먼 쪽 혈관을 막게 되었을 때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문제에 있어서는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방세동 그리고 심근경색의 후유증이 있을 때 또 심장에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혈전이 뇌로 타고 들어가게 되면 뇌혈관을 막게 되는 뇌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질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허혈성 뇌졸중은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뇌졸중의 증상은 혈관이 막힌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측 마비, 그리고 언어장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이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점이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로는 시야장애나 두 개로 보이는 시야장애 그리고 의식저하, 심한 두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정말 많군요. 그러게요. 이렇게 증상이 많아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패스트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간단히 기억하기 위한 방법인데 페이스, F는 페이스, 얼굴 마비이고 암은
한쪽 팔 마비, 아, S는 언어 장애, 타임은 골든 타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활짝 웃었을 때 입꼬리가 처지지 않는지, 양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팔이 금방 떨어질 때, 그리고 같은 단어를 반복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진 않는지, 네.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즉시 내원하는 것, 이것이 패스트 법칙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일과성 허열 발작, 네. 흔히들 미니 중풍으로 알고 계신 질환에서는 아, 네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편측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지만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소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일과성 허열 발작 환자의 3분의 1에서 다시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또 10% 이내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가 저절로 좋아지더라도 꼭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방심하면 그렇겠네요. 안 되겠네요. 인지하는 즉시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뭐 응급실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방문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원에서 그러면 진단을 하게 될까요? 네. 뇌졸중 초기 증상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네. 해당 전문의가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와 생체 징후 확인 그리고 피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고 네. 지체 없이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CT는 혹시나 있을 뇌 출혈이 있는지 감별하기 위해 검사하게 되고 네. MRI로는 뇌 경색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뇌 혈관 조영술 같은 것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완치가 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치료를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검사를 통해서 뇌경색이 진단되게 됐고 그리고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을 경우에 우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사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시행할 수 네. 있는데 이거는 네네.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라고 하고 네. 또 치료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그 대퇴 동맥을 통해서 직접 뇌혈관을 보면서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데 네. 이제 혈전 용해술은 통상적으로 4시간 반 이내에 그리고 혈전 제거술은 6시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뇌경색이 왔을 때 뇌조직의 손상이 계속 분초마다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나 이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뇌경색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소판 억제제나 항응고제를 통해서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그 활기찬 클리닉에서도 몇 번 뇌와 관련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합병증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허혈성 뇌졸중에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는 좀 경과가 어떤지, 합병증은 없는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허혈성 뇌졸중의 경과로는 네. 그 침범한 뇌 조직의 크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네. 먼저 증상 자체는 발생 직후에 가장 심하다고 되어 있고 약 일주일 정도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삼킴 장애로 인해 흡임성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뇌졸중이 재발을 일주일 내에 잘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뇌가 붓는 뇌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급성기 합병증을 네. 예방하기 위한 치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시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재활 치료도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아, 무섭네요. 회복이 되더라도 25%에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무서운 병으로 주로 장애가 남는 것은 급성기에 나타났던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편측마비, 네. 언어장애, 시야장애들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장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 안에 빨리 즉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도록 하겠고 네. 이미 뇌 조직이 손상됐을 때, 기능이 손상됐을 때 이 정상 뇌 조직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뭐 치료 방법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는데 이 합병증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뇌졸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방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뇌졸중은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찾아서 초기에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고혈압, 당뇨,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네.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데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고혈압은 4배, 당뇨나 고지혈증은 2배까지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올바른 식습관으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금연을 지금이라도 했을 때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네. 바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법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이렇게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응급처치 방법 같은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혹시나 이제 뭐 청심환을 드신다던가 네. 아스피린을 드신다던가 네. 손가락을 딴다던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지체시켜서 뇌 조직의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금연 시작하시고 네, 시작하셔야죠.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으로 뇌졸중 예방하셔서 저를 병원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고경록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